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오늘부터 조금씩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실전적인 부분도 이제 앞으로 올릴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이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바로 배우고 나서 그걸 실전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ABA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따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QBA, KBA, ABAS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BCBA 그리고 이제 학사 정도의 BCABA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국제공인행동분석가라는 이런 타이틀로 인해 가지고 주로 ABA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자격증이 이제 올해 2022년부터 국내에서 이렇게 치를 수 있는 부분에 기회가 많이 제한이 됐어요. 한글로 치는 거는 2022년부터 거의 이제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영어로는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이 자격 자체가 이제 실제 이제 그 보드가 있는 그 나라 말고는 거의 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제 BCBA나 BCABA가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배출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외국에서 자격을 따고 오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자격을 대체하기 위해서 현재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 자격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릴 건데 아무튼 QBA나 KBA나 ABAS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자격증을 따고 ABA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요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따려면은 시험을 또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 뭐 커리큘럼이나 안 그러면은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슈퍼비전 시간을 채우는 거 뭐 이런 부분들 뭐 학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런 인정을 받고 나서 시험을 쳐야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거든요.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예상 문제를 풀어봄으로 해가지고, 아,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에서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한 번 할 때 세 문제씩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뭐 답을 알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답은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그 풀이한 거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나 이 내용에서 제가 뭐 오답을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부모만 처벌 절차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녀는 아들이 그녀를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 부모가 약간 엄마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 아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중 이 효과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워드가 쓴 응용행동 분석 상학은 시그마 프레스 책에서 그 내용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개념들을 예시를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번 시험 치고 혹시나 탈락을 하게 되는데 다음에 치다 보면은 저거 이전에 봤던 문제인데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 은행을 가지고 추출을 해서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도 큰 맥락에서 있고 그리고 영역별로 몇 문제 간추려서 낸다는 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사지선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부모는 부정적인 보강을 위한 차별적인 자극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는 조건화된 억압 자극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모는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번째, 부모는 무조건 혐오적인 자극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어느 게 될까요? 자, 부모는 조건화된 억압 자극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2번이 답이라고 생각했냐 하면요. 처음에 부모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건 아니거든요. 뭘까요? 처벌 절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모를 피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자극을 보면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좋아하는 것도 짝이 될 수 있고 싫어하는 것도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블로브를 보면은 이제 강아지 이래 가지고 이제 침샘이 나오는 실험을 하잖아요. 처음에 음식물이 있는 무조건적인 자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트로놈 소리, 뭐 종소리라고 해볼게요. 종소리하고 같이 짝이 됨으로 해가지고 종소리를 울려주고 나서 이제 음식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후에는 종소리가 조건 자극이 돼서 종소리에 의해서 침이 나오게 되는 것은 뭘까요? 조건 반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페어링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강화 인자가 되지 않았지만은 무조건적인 강화하고 이렇게 강화 인자하고 짝이 됨으로 해가지고 조건 자극이 된 거죠. 조건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페어링이 된 거예요. 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왓슨의 이제 알버트 실험을 보면 나올 거예요. 처음에 두려움이 없는 이 아이한테 싫어하는 소리하고 놀라는 소리죠. 놀라는 소리하고 다른 털이 있는 것을 이렇게 페어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털이 있는 걸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1차적인 벌, 혐오적인 자극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결합이 됨을 해가지고 조건벌이 된 거죠. 조건 자극 중에서. 그래서 이후에는 털이 있는 것만 봐도 무서움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을 해보면은 처벌은 나에게 무조건적인 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아니었죠. 근데 부모가 계속 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부모를 보면 처벌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부모만 보면 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페어링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인 자극, 무조건적인 반응, 그리고 조건 자극, 조건 반응 형태에서 조건 반응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조건화된 억압 자극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페어링이 돼서 조건화된 억압 자극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여기서는 억압 자극을 뭐 벌 자극, 혐오 자극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약간은 번역본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용어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비슷한 용어로서 유추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르니까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게 될 것 같아요. 속어, 우리 속어라고 소멸이라고도 하고요. 촉구, 촉진, 자 포화, 포만 이런 형태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강화, 자극, 강화, 인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 이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시끄러운 소리가 활성화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자, 여기서 활성화 증후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활성화 증후군이 아니에요. 뭔가를 증후군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행동에 이야기해야 되지 어떤 개념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증후군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자, 과거에는 밝은 빛이 시끄러운 소리와 짝이 되었습니다. 이제 밝은 빛이 활성화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어떤 종류의 관계입니까?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첫 번째 CS, CR, 두 번째 US, UR, 세 번째 SR, S, 자, 네 번째 A, B, C,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제가 1번 문제에서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비슷할 겁니다. 처음에 시끄러운 소리였죠. 시끄러운 소리였는데 이 활성화 증후군을 유발한 거는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벌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제 밝은 빛이 시끄러운 소리하고 짝이 되었어요. 우리 페어링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밝은 빛이 있더라도 이걸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밝은 빛이 있을 때 활성화 증후군이 유발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주 같이 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밝은 빛을 보더라도 활성화 증후군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종류의 관계일까요? 자, CS, CR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뭘까요? 원하는 대로 한글로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용어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영어 용어는 외워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고, 행동, 우리가 ABA에서는 잘 보시면은 특정 용어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컨디션 해가지고
S는 보통 자극입니다. 스티뮬러스. 그리고 자, 리스판스 R,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죠. 제가 조건 자극, 조건 반응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있는 US, UR은 뭘까요? 자, on condition에서 UCS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자극, 무조건적인 반응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SRS는 뭐냐? 자극, 반응, 자극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는 자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은 반응이고요. A, B, C는 아시죠? 선행, 사건, 행동, 결과를 나타내는 작동 행동의 한 유형. 우리 런유닛 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런 선행사건 행동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스키너의 A, B, C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으로 이 개념들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동선이는 서연이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이는 서연이에게 사각형 구멍에 정사각형 모양을 넣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표에 따르면 서연이가 기준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잘 보시면요. 마지막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정사각형, 사각형 구멍 이거 다 상관없습니다. 함께 활동도 다 상관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기준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시행에 따라서 어떤 시행의 규칙을 만들었고 그 기준 도달 시점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예시는 자, 4번 시도, 15번 시도, 13번 시도, 3번 시도. 자, 여기에 기준에 충족한 건 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는 이제 정반응이라고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이너스는 이제 오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여기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이 있을 때 3번 연속해서 정반응한 것을 이걸 달성했던 기준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20번 런유닛 시도를 이렇게 한 거죠. 반응은 뭐냐? 첫 번째 한번 시도했는데 정반응이 나왔고, 두 번째 시도했는데 오반응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시도했는데 자, 정반응이 나오고, 자, 이런 부분으로 계속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 번 연속해서 정반응을 하면은 이거는 기준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2번 연속 할 때도 있고, 4번 연속, 5번 연속, 그리고 전체 시행 중에 몇 번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3번 연속 된 게 어디 있을까요? 2번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왔죠.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자,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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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때 3번 연속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13번 시도했던 이 부분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세 문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 문제를 올릴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유형이 나오면은 내가 책 보고 이 부분을 가서 공부를 해보겠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이제 하는 거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문제들 한번 올려볼 테니까 이 공부를 하고 때로는 이게 이론적인 지식도 되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